그 다음에 55페이지. 자, 지상권 나오지요. 자, 55페이지 지상권 나옵니다. 요 지상권 하기 전에요. 자, 봅시다.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 토지의 일부에 있지요. 일부에 뭡니까? 지상권, 전세, 임차권, 전세권, 지역권. 요때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이다? 일부에 할 수 있는 것은 성역지지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일부에 뭡니까? 지상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면, 지상권 일부에, 토지 일부에 임차권 설정 등기하기 위해서는 분필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O다, X다. X입니다. X. 분필 등기 필요 없어요. 그냥 일부에 당연히 임차권 돼요. 당연히 임차권 되니까 분필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토지의 일부에 있죠. 일부에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요것은 뭡니까? 분필해야 할 수 있지요. 자, 뭘 해야? 분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분 있죠, 지분. 지분에다가는 뭡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못하지요. 근데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분은 지상권이니까 지분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할 수 있죠. 지분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나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소유권하고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에요? 배타적인 물건이지요. 자, 배타적인 물건이므로 양립이 돼요, 양립이 안 돼요? 양립이 안 되지요. 양립이 안 되니까 이중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으로 못 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봅시다. 지상권 한번 볼게요. 1번에. 자, 타인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한 권리지요. 요때 수목 동그라미 쳐봐요. 수목은 일반적인 지상권은 대상이 돼요. 자, 수목은 뭐는 되는데, 지상권은 등기돼요. 지상권은 되는데, 구분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수목은 지상권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 구분 지상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통상 계약으로 설정하며, 자, 그 밑에 이제 3번 봐요. 법정 지상권과 간섭법 법정 지상권 있지요. 요거는 법이나 관습법에 당연히 인정되니까 취득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 특유의 필요적 정보, 목적 반드시 기록해야 되지요. 건물 소유할 것인가, 공작물 소유할 것인가, 범위 기록해야 되고, 일부일 땐 도면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정보 봐요. 존속기간, 치료, 지급시기 다 임의적이지요. 임의적인데, 자, 그 밑에 당호장 표시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민법에서 이거 배웠죠. 지상권은 여러분, 최장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에 지상권 등기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지상권은 최단 기간은 제한 있지요. 석회 연화저금을 몇 년? 30년, 일반금을 15년, 공작물 5년이잖아. 그러면 최단 기간보다 짧은 지상권 등기 있지요. 수리예요, 각하예요? 수리입니다, 수리. 자, 최단 기간보다 짧은 지상권 등기도 수리한다, 각하한다? 수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15년 일반금을 아니에요. 13년 신청하더라도요, 각하하지 않고 최단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무슨 기간만큼? 최단 기간만큼 연장이 돼요. 수리한다, 각하한다? 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철탑이 있어요. 자, 철탑이 녹슬 때까지 요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 계약을 맺을 수 있죠. 그러면 철탑이 녹슬는 것은요, 확정기간이에요, 불확정기간이에요? 불확정기간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불확정기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등기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요. 자, 불확정기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등기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자, 그리고 그 밑에 4번에 무슨 지상권 나와요? 구분지상권 나오죠. 자, 구분지상권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토지가 이렇게 있죠. 우리 일반 지상권은 평면적 개념인데 여기 이게 송전탑이 이렇게 있어요. 송전탑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송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송전선을 어떻게 돼요? 관리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상하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자, 상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상하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평면적 개념이에요. 상하의 개념이에요. 상하의 개념이고 이 상하의 기준은 뭡니까? 평균 해수면입니다. 자, 무슨 해수면?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요. 평균 해수면 기준을 하고 두 번째, 구분지상권은 수목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지요. 제외되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구분지상권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해요, 안 해요? 첨부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자, 지적도 임야도가 지금 입체예요, 평면이에요? 평면인데 구분지상권 상하니까 지적도 임야도가 상하를 표시해내요, 못 해내요? 못 해내잖아. 그러니까 도면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봐요. 읽어볼게요. 4번에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일정한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구분지상권 한다. 구분지상권 대상에서 수목은 제외되며 구분지상권 등기는 도면을 뭐한다? 첨부한다 되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봐요. 구분지상권은 이용 범위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여기 이용 범위가 다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러 개 올 수 있죠. 이용 범위가 다르면 중첩에서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넘깁시다. 자, 지역권 등기입니다. 자, 무슨 등기? 지역권 등기. 이거 한번 볼게요. 지역권인데, 자, 이게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논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물을 대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A 토지고, 여기 B 토지예요. 자, 여러분, 물을 대는 곳이 있으면 편익은 A 토지가 받아요, B 토지가 받아요? A 토지 받잖아. 그럼 A 토지를 우리가 무슨직 한다? 요역직 합니다. 자, 무슨지? 요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토지에 전부해야 되지요. 이거는 승역지지요. 승역지는 전부도 되고 뭐도 돼요? 일부도 되지요. 일부일 때는 뭐를 넣어야 되나? 도면을 넣어줘야 되지요. 도면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지역권은 계약 플러스 등기하지요. 등기하는데 우리 특수지역권 있지요. 특수지역권은 인접권 가지요. 요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무슨 물건이다? 관서법상의 물건입니다. 자, 무슨 물건? 관서법상의 물건이고. 그 다음 또 이거 한번 봐요. 지역권은 비배타입니다. 자, 비배타니까 여기서 봐요. 여기에도 논이 있죠. 논이 있으면 여기에 물을 대는 것은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죠. 중첩에서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첩에서 올 수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 논을요, A가 요 논을 뭡니까? 정한테 팔았어요. 정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요역지에 소유권이 이전되지요. 자, 요역지에 뭐가 이전된다? 소유권 이전됩니다. 그러면 지역권 이전 등기는 따로 해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지요. 논을 팔면은 뭡니까? 정은 뭐예요? 물을 대는 것은 그냥 따라옵니다. 제 말 이해돼요? 요역지에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 이전 등기는 따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3번에 있죠. 3번 봐요. 줄 거예요. 소유권의 부종함으로 요역지에 소유권 이전되면 뭡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없다 돼 있어요? 할 필요 없다 돼 있죠? 이해됐어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일 위에 기록사항 필요적 요역지, 성역지 표시해야 되고 목적 기록해야 되고 범위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등기 신청 절차 나오지요. 절차입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칠판 한번 봅시다. 칠판. 절차를 보는데 여기가 경기도 구리고요. 요 성역지도 경기도 구리예요. 요거는 경기도 구리고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그러면 지역권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은 성역지 등기소에다가 지역권 등기를 신청해요. 지역권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무슨 등기소에다가? 성역지 등기소에다가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지역권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성역지 등기부 을구에 있지요. 자, 등기부 무슨 구에?
을구에 성역지 등기부 을구입니다. 을구에 지역권의 목적, 범위, 뭐 어떻게 돼요? 소유자의 성명 적겠지요. 근데 이 을구의 요역지에 관한 것은 뭐만 나와요? 소재와 지번만 나옵니다. 자, 요역지에 관한 것은 뭐만 나온다? 소재와 지번만 나옵니다. 자, 요역지에 관한 것은 뭐만 나온다? 소재와 뭐라고? 지번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성역지 등기소 을구에 지역권 등기 했죠? 했고, 그럼 요거 봐요. 요거 성역지와 요역지가 같은 등기소에 다른 등기소 위에 거. 같은 등기소잖아. 같은 등기소잖아. 같은 등기소일 때는요. 같은 등기소일 때는 요역지 땅에다가 뭡니까? 직권으로 무슨 등기한다? 지역권 등기합니다.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요 밑에는 같은 등기소에 다른 등기소예요. 다른 등기소지요. 다른 등기소일 때는 요역지 땅에다가 뭡니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통지해서 무슨 등기한다? 지역권 등기합니다. 자, 뭐해서? 통지해서 무슨 등기한다? 지역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전세권 등기 나오지요. 여러분,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의물권이지요. 근데 전세권을 못 받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용의물권인 동시에 무슨 물권성도 가지고 있어요? 담보물권성도 있죠. 자, 무슨 물권성도 있다? 담보물권성도 있습니다. 자, 특징 한번 볼게요. 1번에 부동산 일부 되지요. 근데 지분이 된다 안 된다? 아까 안 된다 했지. 그리고 주의할 것은요, 농지에 전세권 못합니다. 자, 책에 있죠, 그게. 농지에 전세권 등기 설정할 수 있다 되어서요, 없다 되어서요? 없습니다. 그럼 외워놔야 돼요. 농지에 전세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세금 필요적 요소고요. 용의물권이면서 담보물권도 있고요. 전세권은 배타적 물권이므로 이중으로 못 오지요. 옆에 지 봐요. 전세권의 필요적 정보입니다. 전세금, 전전세금 반드시 기록해야 되지요. 일부일 때는 뭐를 첨부한다? 도면을 첨부하고 임의적 정보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용의물권 등기 공통되어 있죠.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으나 부동산 일부는 가능하다 되어 있죠. 가능하다 되어 있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한다 되어 있죠. 자, 4번에 전세권 이전 등기지요. 전세권 이전 등기는 우리가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는 다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지요. 부기등기고. 자, 그 밑에 있지요. 법 73조 있죠. 별 표시하고. 법 몇 조? 73조. 별 표시합시다. 자, 73조. 자, 이거 한번 봐요. 73조를 할게요. 73조를 하는데, 자, 봅시다.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고요. 여기에 1번 전세권 등기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세금이 1억입니다. 존속기간이 10월 10일이고 전세권자가 A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전세금이요, 지금 전세권자한테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한테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집주인한테 줘요. 집주인한테 주잖아. 전세권 설정자한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A가 뭐라 하냐면 9월 10일 날, 9월 10일 기간 남았어요? 기간 안 남았어요? 기간 남았죠? 9월 10일 날 집주인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전세금 10월 10일 되면 전세금 반환받아야 되잖아. 1억을 반환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 중에 2천만 원을 딴 사람한테 내가 이전하고 싶다 해요. 그러면 집주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주겠죠? 그러면 이거는 존속기간 내에서는 뭡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안 됩니다. 일부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전세금 반환 채권에 일부 양도를 해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하지요. 일부 이전 등기합니다.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요건이 뭐냐면 존속기간이 만료를 해야 됩니다. 자, 뭐 해야 된다? 존속기간이 만료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뭐 했다는 것을 소멸했다는 것을 뭐하면 입증하면 가능해요. 자, 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뭐 했다는 것을 소멸했다는 것을 뭐하면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어떻게 하냐 볼게요. 자, 1의 1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하고요. 자, 일부 이전 등기 할 때 있지요. 양도액을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양도액 2천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하지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언제 한다? 존속기간 만료 후. 자, 존속기간 뭐라고? 만료 후에 하고, 그러면 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뭐 했다는 것을 소멸했다는 것을 뭐하면 입증하면 가능하지요.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뭐하면 입증하면 가능하고, 그리고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부에 양도액을 반드시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합니다. 자, 등기부에 양도액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봐요. 5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전세권 변경, 권리의 변경이지. 우리 앞에서 배웠죠. 권리의 변경은 원칙이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다만 이해관계에 있을 때 이해관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했을 때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기억나요? 됐고. 그 다음 뒤로 넘겨요. 임차권 등기입니다. 그 임차권 등기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양걸로 1번하고 양걸로 1번에 임대차 있죠. 요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요건 민법 교과서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2번에 보면은 3번 한번 봐요. 3번에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나오죠. 자, 찾았어요? 자, 요것도 민법 시간 수업했어요? 안 했어요? 수업했지요? 수업했는데 요거는 내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거는 등기법에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개사법에 나올 수도 있고 민법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시험도 중요하지만은요. 이게 옛날 몇 년 전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가 뭡니까? 지방법원에 폭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상식으로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요걸 해볼게. 자, 어떻게 하냐. 쉽게 해볼게, 쉽게. 자, 7번 한번 봐요. 내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게. 사례를 들어서. 자, 갑이 있지요. 갑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고, 자, 대구에 삽니다. 대구에 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고, 1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보증금이 3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계약하고, 존속기간은 10월 10일이에요.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살다가 쭉 살았어요. 10월 10일까지. 현재 10월 20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존속기간 경과했어요? 경과 안 했어요? 경과했지요? 경과했고, 그리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보증금을 반환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반환받았다고 할 말 없어요. 자, 반환을 못 받았어요. 보증금은 반환을 못 받았어요. 이 상태에서 있죠. 이 상태에서. 근데 우리나라 이 전세 풍토가 있잖아요. 기간 끝나면은요,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내주는 경향이에요. 다른 세입자 구해서 기다리라 해요. 기다리라 하는 확률이 많아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사채를 써서라도 뭡니까? 내주는 경향이 많아요. 기다리라 하는 경향이 있죠. 자, 기다리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평촌에다가 직장을 구했어요. 직장을 구했습니다. 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이렇게 이사를 가버리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지요.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내 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지요. 대항력을 상실하니까 날릴 수가 있고. 근데 10년 만에 백수성자 청탈했어요. 청산하고 이사를 갔는데, 자, 어디에 합격했느냐 하면은요, 평촌에 안양에 안양시 뭡니까? 청소부로 합격했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요새 청소부 있잖아요. 뭡니까? 경쟁률이 100대 1 됩니다. 100대 1. 100대 1 되고, 연봉이 한, 수당까지 다 붙으면 한 6천 정도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체력이 달라, 요새는 뭐라 하냐면요, 청소고시라는 말도 나와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학력도 대학교 출신도 되게 많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뭡니까? 체력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부산의 지역신문 보니까요. 베트남 결혼 이민자인데 부산의 모구에 뭡니까? 청소부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1년 신문에 있잖아요. 신문에 이만큼 기사까지 났어요. 요새 그만큼 청소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청소년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사를 가버리면 보전금을 날릴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돼요? 이사를 안 가자 하니까 뭡니까? 직장이 날아가지요. 그렇게 어렵게 구한 직장이. 참 이거 난감합니다. 난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집주인은 또 돈 안 내주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사람이 기간경과했을 때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다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법원이 개입되니까 무슨 등기다? 촉탁등기죠. 촉탁등기예요. 촉탁등기고 그리고 아까 요거 있죠. 여기서 사는 모습이요. 입주만 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대학가 같은 데 가면요. 보증금 500에 월 10만원 내면서요. 뭐 전입신고도 안 하고요. 그냥 입주마다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순진하잖아요. 그냥 주인말 아주머니 말 믿고. 두 번째는 보통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입주를 하고 무슨 신고해요? 전입신고를 하고 무슨 일자를 받아요? 확정일자 받지요. 받고 1월 11일 날 확정일자 받았으면 언제부터 대학력과 우선변제 생겨요? 이 길부터 1월 11일부터 뭡니까? 대학력과 우선변제가 생겨요. 우선변제가 생기지요. 이 되잖아. 생겼고 자 톡탁해서 자 봅시다. 자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여기에 임차권 등기됐죠. 임차권 등기됐어요. 등기됐고 언제 됐냐면 10월 22일 날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입주만 된 경우 있죠. 이때 1번 같은 경우는요. 이때 등기 시점부터 뭐가 생겨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두 번째 봐요. 입주하고 전입신고가 확정일자를 해놨죠. 이때는 뭡니까?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승계해요.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뭐한다? 승계하지요. 그러니까 언제 본다는 거예요? 1월 11일부터 뭡니까?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등기는 언제 또 하더라도 1월 10월 21일 하더라도.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9월 10일 날 이게 저당권 등기 들어왔죠. 저당 들어왔어요. 요 저당권자하고 1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저당권자 이겨요. 근데 저당권자하고 2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2번 이깁니다. 1월 10일 날 대항력 우선변제 생기니까. 제 말 이해돼요? 이렇게 해놓고 뭡니까? 이사 가더라도 뭐예요?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야 무슨 등기다? 임차권 등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임차 보증금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예요? 소극적인 권리예요?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 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차권 등기 명의 임차권 등기 해놨죠. 이거는 보증금을 안 날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보증금을 안 날린다? 보증금을 안 날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놓고 등기해놓고 평균 이사 갔잖아요. 몇 달 기다려도 뭡니까? 계속 집주인이 돈을 안 줘요. 그때는 할 수 없이 뭡니까?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증금을 안 날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 해놓고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뭐예요? 내 보증금은 그대로 뭐라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그러면 요 임차권 등기 명의에서 요 효력을 받고요. 효력을 받고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고. 무슨 등기? 촉탁 등기고. 요 임차권 등기 명의에서 임차권 등기 됐죠. 요걸 임차권을 이전합니다. 요 임차권 이전 등기 있죠. 여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임차권 이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뭐가 지난 임차권이에요? 기간이 지난 임차권이에요. 기간이 지난 임차권이기 때문에 임차권 이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임대인의 건물이요. 미등기예요. 이건 아까 했죠. 미등기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무슨 보존 등기 후?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이야 무슨 등기한다? 임차권 등기예요. 자, 무슨 보존 등기 후? 직권으로 보존 등기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이야 무슨 등기한다? 임차권 등기하고. 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들어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면서 임차권 등기 했죠. 하고 난 뒤에 임차인은 어디로 이사 갔어요? 평촌 이사 갔잖아요. 그럼 대구에 있는 이 방은 빈방이 돼요? 빈방이 안 돼요? 빈방이 되잖아. 그럼 이 집주인이 있지요. 빈방이 되니까 다시 세를 놓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 있지요.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돼요?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인정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사 가고 난 뒤에 빈방 들어오고 새로운 입주자한테 뭡니까? 얼마 까면 어떻게 돼요? 이 임차권 등기한 이사 간 사람은 손해 입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일정에 대한 최우선 변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당권 등기입니다. 5번에. 저당권 등기 대상은 한번 봅시다. 소유권.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지요. 부기등기고. 자, 필요적 정보. 채권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근저당권일 때는 채권 최고액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자, 채무자 있죠. 그 밑에. 자, 요걸 잠깐 한번 볼게요. 채무자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자, 봅시다. 갑이, 여기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요. 1억을 빌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가 되지요. 자, 채무자와 뭐가 된다? 채권자가 됩니다. 자, 1억을 빌렸지요. 1억을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 갑의 건물이 저당 잡지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 같지요. 같잖아. 보통 이게 흔하지요. 흔하고. 그런데 요 갑이 매부고요. 병이 처남입니다. 처남인데 우리 이런 거 많아요. 처남이 일단 매부한테 1억 빌리러 왔어요. 그럼 매부는 뭐라 합니까? 돈 없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없다 하면 됩니다. 그럼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처남도 그걸 예상해요? 예상 안 해요? 야, 빌릴 때 예상하고 다 들어요. 그거 없다 할 줄 알고 들어요. 또 누나하고 사진에 또 이야기 다 돼 있고. 자, 봅시다. 자, 돼 있고.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부야, 1억이 없잖아. 근데 요번에 이제 아이템이 워낙 좋은데, 사업할 때 워낙 좋으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아는 사람이 있다. 은행에다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1억을 빌리겠다 해요. 은행에다가 1억을 빌리겠다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 되지요. 자, 뭐가 된다? 채무자 되고. 그럼 자, 사람이 뭐라 하냐? 매부한테요. 근데 1억을 빌려야 되는데 내가 담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매부 너 아파트를 담보로 좀 넣어달라고 해요. 넣으라고 하면 누나가 반대하면 되는데요. 요번에 동생 사업 성공한다. 한번 더 밀어달라고 해요. 이제까지 얼만큼 밀어줬는데 또 더 밀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밀어줬어요. 자, 그럼 뭐 얘기해서 봅시다. 그럼 요 사람이 뭐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 되지요. 우리가 요걸 뭐라 합니까? 물상보증인 가지요.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자, 이때 봅시다.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어요. 저당권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을 경우뿐만 아니라 다르더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등기부에는 채무자는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자, 뭘 적어줘야 된다? 채무자는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자, 채무자는 어떤 경우라도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생략을 못해요. 생략을 못하고 그 채무자가요 연대 채무자지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연대 채무자일 때는 등기부에요. 등기부에 연대 채무자라 적어요? 채무자라 기록해요? 채무자라 기록합니다. 연대 채무자라도 등기부에는 뭐로 기록한다? 채무자라 기록합니다. 채무자, 연대 채무자라도 등기부에는 뭐로 기록한다? 채무자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 목적이 권리에 표시해주고, 공동저당의 경우 공동담보 표시해야 되죠. 근데 이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2개가 아니고 5개 이상일 때입니다. 5개 이상일 때 뭘 작성해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작성하는데 요거 누가 작성하느냐면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등기관이. 자,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뭘 작성한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는데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 자, 그렇게 하시고 뒤로 넘겨요. 자, 임의적 정보 한번 볼게요. 임의적 정보. 변제기, 이자, 임의적 맞죠? 근데 우리 앞에 수업했죠? 이자, 저당권의 이자는 임의적이죠. 근데 건저당권의 이자는 임의적 했어요? 필요적 했어요? 둘 다 아니라 했지요. 왜냐하면 건저당권의 이자는 어디에 포함돼 버려요? 채권 최고액에 포함돼 버리니까 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했지요. 자, 그거 봅시다. 거기에 보면 저당권 이자는 임의적인데 건저당권 이자는 임의적 필요적 기준이 아니다 됐죠. 어디에 포함돼 버리니까? 채권 최고액에 포함돼 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당고장 표시 보면 일반적인 저당권은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고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네. 저당권, 전세권의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뭘 작성한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 등기의 실행,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고. 자, 됐고요. 자, 쭉 보고 그 다음에 저당권 한번 볼게요. 그 옆 밑에 박스에 1번 한번 봅시다. 부동산 일부에 안 된다 했지요. 저당권은 뭐는 된다? 지분은 된다 했지요. 지분은 되고. 저당권 말소는 뭡니까? 공동신청이죠. 말소는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근데 말소할 때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시최고 언제까지 나타나라.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너의 모든 권리를 없애겠다. 그게 무슨 판결? 채권 판결이지요. 그걸 들고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3번 별표시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발생한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의 변경 등기 없이도 부합될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층 건물에다가 은행에서 내 건물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옥탑정을 짓지요. 그러면 저당권 변경 등기해야 돼요? 옥탑정도 당연히 저당권에게 미쳐요. 당연히 미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부합물이나 종물에는 저당권에게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 변경 등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말소 등기입니다. 저 요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겁니다. 이게 옛날에 한번 수업했어요, 이거. 자, 수업을 했는데 자, 봅시다. 수업을 했는데 자, 여기서 봐요. 자, 1번 각구에 소유권 이전하지요. 자, 1번에 저당권 등기했지요. 등기했고 A가 있고 채권이 1억입니다. 여러분 저당권이 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했어요? 못 판다 했어요? 팔 수 있다 했죠. 자, 그러면 2번 병한테 소유권 이전했지요. 했으면 자, 병이 뭡니까? 사면서 저당권을 인수해서 샀어요. 그럼 병이 돈을 갖고 이걸 말소할 수 있어요. 또 뭡니까? 병이 사면서 뭐예요? 갑이 저당권을 말소시켜준 조건을 살 수 있죠. 그러면 갑이 돈을 갖고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말소할 때 권리자는 누굽니까?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 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도 뭡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이해됩니까? 의무자는 저당권자고. 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 됐고요. 7번 한번 봅시다. 자, 7번. 자, 무슨 저당이에요? 공동저당. 요 공동저당도 이제 객관식 한 번씩 나오는데, 자, 7번에 무슨 저당? 공동저당입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 을에게 20억을 빌립니다. 자, 20억을 빌려요.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큰 돈 아니에요?
큰 돈이지. 그러면 건물 하나만 저당 잡는 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요. 그럼 봐요. 여기 지금 동일한 채권입니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있죠. 담보하기 위해서 자, 저당권을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요. 요걸 창설적 공동저당하고 처음에 2개 잡고 나중에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 추가적 공동저당이에요. 그럼 공동저당의 뜻이 뭡니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게 각각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등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부동산에다 저당권 등기합니다. 그러면 공동저당은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마칠 때 내가 오네요. 보니까. 자, 오늘, 예. 자, 오늘 4시까지 안 하고 2시 되고 마치니까.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다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되게 돼요. 각각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요. 그럼 공동저당권은 뭡니까? 저당이 한 개예요.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이 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7번에 공동저당입니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의미한다. 공동저당은 부동산 위에 한 개의 저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줄 거예요. 각 부동산별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각 부동산별로 저당권 등기한다 되어 있죠. 제 말 이해돼요? 그리고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뭘 작성한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건저당권 볼게요. 건저당권은 채권 최고의 취직하는 거 있죠. 취지가 뜻입니다. 뜻으로 고쳐요. 요새 법이 뜻으로 바뀌었더라고. 건저당권에 대한 뜻과 채무자 반드시 기록해야 되지요. 뜻과. 그 다음에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도 중요합니다. 채권 최고액이 있죠. 채권 최고액이 건저당권자 여러 명이라도요, 채권 최고액은 구분해서 기록 안 하고요, 반드시 합산해서 단일 기록입니다. 이거 별표시하고. 자,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뭐라고? 합산해서 무슨 기록한다? 단일 기록입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방금 했죠. 건저당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고, 연대 채무자라 기록해요? 채무자라 기록해요? 채무자라. 이자는 일반 저당권은 임의적인데 건저당권은 뭐예요? 임의적, 필요적 아니라 했죠. 어디에 포함된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했지요. 자, 그 다음에 뭐 4번은 뭐 넘어갑시다. 안 넘어가고요. 자, 뭐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하고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62페이지. 62페이지 무슨 저당 나와요? 뭐 나와요? 권리질권 나오지요. 자, 이 마지막인데, 자, 봅시다. 자, 요것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요, 시험에 있지요. 질권 있죠, 질권. 질권은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지. 자, 이거 한번 봐요, 이거. 이 지갑이요, 1억짜리 지갑이에요, 이게. 1억짜리 맞다 치고. 자, 고기를 자꾸 일로 흔드는데, 자, 맞다 치고. 그럼 이 지갑을 내가 전당포에 맡기지요. 이 질권이에요. 그럼 전당포 주인이 이 지갑을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 질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권리질권은 뭐냐 볼게요. 권리질권은. 자,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1번 저당권 등기돼서요, 채권이 1억이고 변제기가 8월 10일이고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저당권자가 을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요, 요 저당권자 을이 있지요. 7월 20일 날 급전이 필요해요. 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5천만 원 필요하니까 병은행한테 갔어요. 병은행한테. 근데 여러분,
병은행이에요. 담보 없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겠죠. 안 빌려줍니다. 그럼 을은 뭡니까? 자, 을은, 자, 봐요. 20일 뒤면 갑한테 돈 받을 채권이 얼마예요? 1억 있잖아. 1억 때문에 지금 갑의 금을 저당권에 해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돈 받아주는 채권 있죠? 요 1억을 뭡니까? 병은행한테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권리지권이니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병한테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지갑을 어디에 맡기고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리는 거나, 을이 뭡니까? 갑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잖아. 1억. 그걸 누구한테 맡기고? 병은행한테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거기 저당권 부질권입니다. 무슨 부질권? 저당권 부질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봐요. 1에 1 저당권 부질권을 하고요. 이때 채권이 5천 되겠지요. 5천 되고, 요때 채무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저당권자지. 이 사람이 돈 빌리는 거지. 이 사람이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을입니다. 저당권자예요. 채무자가. 저당권자고, 병이 뭐예요? 질권자지요. 무슨 자? 질권자. 그럼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 요 사람이 등기 의무자지요.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주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질권 등기는 무슨 등기로 실행한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자,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해요. 됐어요? 부기등기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저당권부 질권 등기 할 때 있지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인감증명을 제출을 해요, 안 해요? 인감증명을 제출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지? 우리 어제 배웠는데, 자, 인감증명은 언제 제출해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넣으라 했죠.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 인감 넣으라 했잖아. 근데 지금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잖아. 저당권자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지. 그러니까 인감증명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뭐가 아니므로? 등기 의무자가 뭐가 아니므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인감증명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자, 요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론을 다 마쳤지요. 다 마쳤고, 이제 다음 주부터 뭐 들어가냐면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제 말 아시겠어요? 문제풀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문제풀이 할 때 내가 한 당부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수강생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 어떤 말을 하냐면, 선생님, 저 이론도 안 끝내는데요. 이론도 안 끝내는데 문제풀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되게 많이 물어요, 이거. 이론 안 끝내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요. 안 끝내더라, 여러분 세상에요. 완벽하게 이론 끝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학력고사도 무슨 시험 치든 시험 칠 때 한번 봐요. 마지막 시험 치는 날이 10일이잖아. 그럼 하루 전에 딱 가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하루 전에 막 공부하자, 시험 치기 딱 당일날, 하루 전에 공부하면은,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해마다 반복됩니다. 완벽한 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론이 안 끝나더라도 뭡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뭐예요? 모르면 요약집 찾아보고, 문제풀이 하면서 모르면 요약집 찾아보고,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 주에 문제풀이 할 때 뵐게요. 자, 수고했습니다.